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코덱스 아이쉐어스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E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품은 USHY라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100% 담고 있는 상품입니다. USHY를 국내 계좌에서 사서 보유하고 싶다면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이죠. 해외 계좌에서 직접 사면 운용 보수도 저렴한데 뭐하러 코덱스를 거쳐서 수수료를 2번 내느냐 할 수도 있지만 ISA나 연금저축 같은 계좌에서 보유하면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이힐드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좋은 상품일까요? 반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이힐드 채권은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한 회사 채권으로 채권에서는 고위험 채권에 속합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에 비해서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는 위험도가 높겠죠. 삼성전자는 망할 수 있지만 한국이 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망해서 못 받을 위험이 있는 채권이니까 위험수당으로 높은 금리를 주기로 하고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하이힐드인 거죠. 이런 신용도는 그럼 어떻게 평가할까요? 신용평가기관에서 알아서 잘 해줍니다. S&P, 무디스, 피치 이런 이름들은 들어본 적 있죠? 이런 신용평가 기관에서 회사를 평가해서 이 회사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급을 매깁니다. 이 등급표를 참고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하이힐드는 투자 등급 미만, 그러니까 투기 등급에 해당하는 채권들이고 BBB-보다 낮은 BB 플러스부터 해당하는 채권입니다. 실제 USHY, 코덱스 ETF가 담고 있는 미국 원래 상장 상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BB와 B가 줄을 이루고 CCC도 제법 있네요. AA나 BBB도 조금 있는데 아마도 처음에 살 때는 투기 등급이었다가 회사 상태가 좋아져서 나중에 등급이 오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국내 기업의 신용 등급은 주로 국내 신용평가기관, 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같은 데서 진행하는데 대기업들은 해외 신용평가사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표를 보면 대기업의 국내 및 해외 신용 등급 차이 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1등급이지만 해외에서는 8등급으로 차이가 7단계 정도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1등급으로 평가되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는 6등급으로 평가되고 있고 하나은행도 국내에서는 1등급, 해외에서는 5.7등급으로 평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와 해외의 평가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참고로 신용평가 등급은 이렇게 1등급 AAA부터 10등급 BBB-까지가 투자 적격 등급이고 11등급부터는 투자 부적격인 하이힐드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국내와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섹터별 평균 노치차를 보여주는데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6등급 정도 국내에서 후하게 평가하고 있고요. 또 등급별로 봤을 때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공사나 공단, 은행은 정부 지원 가능성이 반영되어서 신용 등급 차이가 크지 않지만 일반 기업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평가 방법의 차이도 있겠지만 국가 신용 위험 반영 여부도 있다고 하네요. 외국에서 평가할 때는 기업 망할 확률 플러스 한국 망할 확률을 더해서 평가하니까 점수가 더 낮아집니다. 한국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이 망할 가능성은 빼고 기업만 보니까 등급을 높게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이힐드 채권은 신용 위험이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망할 위험이 높은 고위험 고수익 채권이라는 점. 그렇지만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은 한국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점수를 짜게 주니까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보면 되겠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기본적으로 채권과 주식의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발행한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진짜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해서 몇 개는 망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얻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채권 투자를 할 때 금리 변화에 의한 가격 변동 같은 부분만 신경을 쓰는데 이 하이힐드 채권은 거기다가 더해서 기업의 신용도 변화까지 체크해야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투자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ETF 같은 펀드로만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쪽에 파란색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이 상품이 추종하는 지수인 하이드 펀드의 토탈 리턴이고요. 거의 주식 차트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래쪽에 있는 S&P 500 ETF의 차트와 비교해서 보시면 거의 움직임이 같습니다. 결국 하이힐드 채권은 앞서 말했듯이 채권과 주식의 그 어디쯤에 있는 상품이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경기가 좀 어렵더라도 기업이 실제로 망하진 않을 정도의 그런 수준의 경기 침체라면 주식보다 변동성이 적고 장기간 우상향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조절하려는 목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이죠. 이 차트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하이힐드 금리와 국채 금리 간의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하이힐드의 금리는 국채의 금리에 기업의 신용도에 의한 위험수당을 더해서 결정한다고 했죠. 그 위험수당이 얼마나 되는지를 차트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망할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 위험수당을 높게 쳐주는 거죠. 여기서 붉은색은 SPY, S&P 500 ETF고 파란색은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거의 둘이 반대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주식이 많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이 되면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에는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회사는 더 높은 위험수당, 더 높은 금리를 줘야 합니다. 그럼 국채 금리와 차이가 벌어지니까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거죠. 주식 투자만 하는 사람에게도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표입니다. 이 차트는 최근 1년 수익률입니다. 기준 가격으로 보면 1년간 12.53%가 올랐는데 이것은 분배금을 모두 재투자한 것을 가정한 세전 수익률입니다. ETF 자체의 주가는 1년간 5.39%가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 배당은 6.41%를 받았네요. 투자 등급은 2등급 높은 위험이지만 지난 1년간의 변동성은 8.18%로 주식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S&P 500 ETF가 대략 16% 정도 되니까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YTM은 현재 시장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해서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같은 금리로 재투자했을 때 수취할 수 있는 평균 수익률을 연율화한 지표로 그냥 대충 예상 연 수익률 정도로 보면 쉽습니다. 세금이나 보수, 기타 비용 같은 것들은 차감되기 전의 값입니다. 듀레이션은 금리가 변할 때 채권 가격이 변하는 민감도를 나타냈다고 보면 됩니다. 장기 채권은 듀레이션이 길어서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격이 많이 변합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듀레이션 자체는 짧습니다. 가격 변화는 금리 변화보다는 들고 있는 채권의 신용 등급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비용을 보겠습니다. 이 펀드의 실부담 비용률은 0.2963%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담고 있는 USHY의 연간 보수는 0.08%입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이 필요 없다고 하면 국내 계좌 말고 해외 계좌로 직접 사는 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겠죠. 세금 부분에서는 매매 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서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품입니다. ISA나 연금저축이 배당금에도 과세 이연을 해줄 때는 메리트가 상당히 있었지만 현재는 미국 현지에서 15%를 떼고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좀 줄고 아쉬워졌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이 코덱스 상품 자체는 USHY를 100% 들고 있기 때문에 USHY의 구성 종목을 보겠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이 워낙 위험 상품이다 보니까 1960개를 사서 위험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개는 부도가 나겠지만 다른 데서 벌어서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겠다는 전략이죠. 회사 이름만 봐서는 무슨 회사인지 전혀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한 회사의 비중이 가장 많아도 0.42%니까 분산 투자의 효과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구성된 채권의 만기는 3에서 5년이 가장 많네요. 이 얘기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5년 내에 망하지만 않으면 이득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요약해보자면 월배당 상품이고 연 6.5% 정도의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채권 ETF지만 주식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낮은 편입니다. 실부담 비용률은 0.2963%고 ISA나 연금저축 같은 세제 혜택 계좌에서 투자할 게 아니라면 USHY를 직접 직투로 사는 게 비용이 저렴합니다. 당연히 환 노출 상품이죠.
결론적으로 월배당 상품이 필요한데 주식은 변동성이 커서 좀 무섭고 커버드 콜은 싫다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낮고 그렇다고 커버드 콜처럼 상방이 막힌 상품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절세 계좌에서 투자한다고 해도 배당금은 세금을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USHY를 직투로 사는 것 대비 이 상품에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